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믿고 보는 방송 귀염둥이 클킴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, 여태까지는 제 방송을 보잖아요. 그러면 여태까지 하는 말이 되도록이면 지금 하고 있는 학원에서 나와서 네 거를 차려라. 네 거를 뭐 공부방을 하든 교습소를 하든 학원을 하든 네 거를 차려라. 네 거를 차려 이렇게 이제 자기 거를 차리는 게 훨씬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방송을 봐도 다 장단점이 있잖아.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장단점을 이렇게 논하는 그런 방송이 뭐냐면 시골에서 사는 거. 예, 시골에서 사는 거의 장점, 그 다음에 시골에서 절대 살면 안 되는 거, 단점, 뭐 이런 식으로 시골에서 살기 장단점, 바닷가 마을에서 살기 장단점, 뭐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방송이 많잖아요. 오늘은 당신이 학원을 하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인이 큰 학원의 강사라고 쳐. 그런데 본인이 학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할게요. 학원 산업의 단점. 그것도 큰 학원에서 나름대로 잘 가던 그런 강사가 자기 학원을 차리면 안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뭐냐면 대부분 큰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은 보통 40~50명은 그냥 가르치고 막 70~80명 뭐 이렇게 가르쳐. 이렇게 가르쳐. 그러면서 그렇게 막 40~50명, 70~80명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막 그냥 나와서 애들 보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느끼냐면, 내가 이만큼 버는데 저 원장이 이만큼이나 가져가고 나는 요만큼밖에 못 가져간다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애들이 내가 가르치는 내 학원에서 내가 이만큼의 애들을 가르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잘 준다고 해도 5대5는 거의 없어. 5대5는 거의 없고, 좀 5대5는 좀 그나마 약간 좀 영세한 그런 학원이 이제 5대5 뭐 6대4 뭐 이 정도까지 6이 선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, 정말 이름값하고 잘 나가고 나름대로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주면 한 4 정도를 이제 강사가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. 그러면 그렇게 자기 한 몸 이제 다 바쳐서 이렇게 하는데 4밖에 못 가져가. 그럼 정말 개짜증이 나지. 내가 이 정도의 애들을 내 학원에서 내가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. 그래서 학원을 나와서 이제 자기 학원을 차리는 걸 꿈을 꾸고 이제 급기야는 차리는데, 중요한 것은 뭐냐면, 큰 학원에 내가 있을 때는 40~50명, 70~80명, 막 100명, 나 같은 경우 200명을 가르쳐 봤거든. 아무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면, 학원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선별을 한다. 그러니까 영 아닌 애들은 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잘라버리고,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 레벨이 있단 말이야, 레벨. 그래서 선생님은 비슷비슷한 레벨의 애들, 똑같은 학년에 비슷비슷한 레벨의 애들을 가르치고 그런 레벨의 애들들만 넣어주는 거야, 학원에서. 그러면 사실 뭐 몇십 명, 뭐 내가 뭐 한 30~40명을 가르치든 70~80명을 가르치든 그게 그렇게 크게 가르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. 왜냐면 애들이 비슷비슷한 레벨의 똑같은 학년의 애들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만약에 하루에 뭐 3타임 정도가 있다 그러면 첫 타임 딱
가르치고 나면 두 번째 타임, 세 번째 타임은 똑같은 거, 똑같은 레벨 애들, 학생만 바뀌었고 계속 똑같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, 쉬울 수도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 어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아니면 큰 학원에 강사로 있을 때는 그 정도의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완전히 뭐 경우가 없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. 거의 없어. 거의 뭐 다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한테 뭐 진상을 부리거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어. 그리고 알잖아. 큰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 또 내년에 또 원장님 반에 들어갈 애들, 원장 직강을 받을,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, 그런 반에 들어갈 애들을 각 반에서 추천을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다 나이스해. 뭐 그런 사람들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울분이 막 터져 나가고 막 뭔가를 막 참아야 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럴 확률은 없어. 이럴 확률은 진짜 없어. 일이 많다는 것 이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는 건 별로 없어.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 학원을 이제 차릴 생각을 하는 거잖아. 그런데 일단 자기 학원을 차리잖아. 자기 뭐 교습소를 차리거나 공부방을 차리거나 학원을 차리거나 그럴 때는 이때서부터는 가르치는 애들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진다. 예전에는 한두 학년에 비슷한 레벨 아니면 엄청 큰 학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비슷한 레벨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걸 차리게 되면 이제는 동네 학원이나 뭐 소형 소규모의 그런 걸 차릴 거 아니야. 학원이라도 그렇고 교습소라도 그렇고 뭐 내가 나와서 학원을 차리는데 뭐 학원 강사 50명 넘는 뭐 이런 학원을 차리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냥 학원을 차려도 강사들 한 서너 명 있고 뭐 이러는 학원 차리고 자기 교습소를 차리거나 아니면 공부방을 차리거나 이제 그럴 거 아니야. 그럼 가르치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져. 근데 이게 얼마나 넓어지냐면 정말 못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두 학년 가르쳤지만 한두 학년 아니면 그것도 뭐 한 학년에서 똑같은 레벨 뭐 그 정도를 가르쳤다면 자기 거 차렸으면 다 가르쳐야지 뭐 다 초등학교서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지.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가 레벨을 해가지고 뭐 잘하는 애들만 가르치는 그런 게 잘 안 되잖아. 옛날 내가 학원 강사로 있었을 때만큼은 그냥 돈 내고 들어오겠다는 애들은 다 받아야지. 그러면 정말 가르치는 스펙트럼도 정말 넓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애들의 이런 애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애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남의 학원에서 큰 학원에서 막 100명, 200명 뭐 강사들이 뭐 옛날 말 하면서 그러잖아. 난 옛날에 100명 가르쳤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막 그때는 뭐 5, 60명 가르쳤어요.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. 그래서 같은 학년에 비슷한 레벨. 이거니까 가능한 거고 자기 거 차리고 이제 그러면 절대로 옛날처럼 7, 80명 뭐 이렇게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. 그거를 이제 남의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막 7, 80명 막 100명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난 이렇게 많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60%는 다 원장한테 가고 나는 이거밖에 못 버네. 뭐 이렇게
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자기 학원 차리면 그렇게 못 가르친다는 거.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초중고 이렇게 가르치잖아.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들어. 어느 정도까지 힘드냐면 예전엔 7, 80명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30명도 너무너무 버거운 게 현실이야. 지금은 30명도 너무너무 버거워. 그 30명을 1년 정도 가르치잖아. 그러면 몸도 마음도 폐인처럼 된다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선생을 뽑아야지, 선생을. 그래서 선생을 뽑게 되는 거야. 학원에 한 30명 다니는 학원에서 선생을 뽑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. 예전에는 막 7, 80명, 100명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막 학부모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상담 전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잖아. 이렇게. 그런데 지금은 자기 거를 차리면 30명만 넘어가도 그게 1년 이상 지속되잖아. 후달려. 몸이 진짜 망가지는 걸 느껴.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져.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큰 학원에서 가르쳤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정말 공부 더럽게 못하고 이런 애들, 엄마들이 돈 낼 테니까 알아서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런 분위기에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현타가 와. 진짜 힘들어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애들 33명인데 왜 강사를 또 뽑아?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뽑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스트레스나 이런 걸 내가 혼자 이걸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 거야. 그럼 사람을 딱 뽑잖아.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을 얼마를 줄 거야? 얼마를 줄 거야? 사람을 하나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한 돈 200 정도 나간다고 쳐. 돈 200 정도 나간다고 쳐. 그러면 교습소, 또 임대료에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부대 시설비, 복사기, 아니면 렌트하는 게 이것저것 있잖아. 렌트하는 게 이런 거 다 하고 그랬는데 한 30명 되니까 나 혼자 정말 죽도록 혼자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학원을 하잖아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 모아놓고 이제 한 반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와. 상담하자고.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도 거기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생이라도 한 명은 뽑아야 된단 말이야.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생을 한 명이라도 뽑아야 돼. 그러면 그 데스크 선생을 몇십만 원 줄 거야? 아니잖아. 아무리 동네 아줌마를 데려다가 거기 앉혀도 150만 원 이상은 줘야지. 그런데 그 데스크 아줌마는 그거 데스크만 봐주는데 그냥 보통 선생님이 데스크 아줌마를 뽑기보다는 애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선생을 뽑는단 말이야. 그러면 그런 선생님 들여다 놨는데 돈 200만 원은 줘야지.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이렇게 나가잖아. 그리고 또 선생 하나를 뽑아서 했는데 또 학원이 또 다행스럽게도 잘 돼. 학원이 다행스럽게도 좀 잘 되잖아. 그럼 그 선생이 뭐라 하는지 알아?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 한 20명 정도 넘어가잖아. 그럼 뭐라 하냐면 힘들다고 말해. 힘든데 선생 하나 안 뽑아요? 이러고 말해. 힘들다는 티를 팍팍 내. 요즘 애들은 그래. 그러면 걔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제 넘어버리면 또 선생을 하나를 또 뽑아야 돼. 이런 식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 학원을 차리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끊임없이 나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. 그래가지고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큰 학원에서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레벨 아니면 비슷한 레벨의 애들을 이제 들여보내 주니까 내가 그 안에서 7, 80명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지. 내가 내 학원을 차리면
정말 30명도 후달린다. 그래, 그 뭐 젊고 이러면은 한 1, 2년 정도 가능해. 1, 2년 정도. 그렇지만 정말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정말 멘탈이 흔들리고 정말 그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. 그리고 벌써 상담 전화 이렇게 좀 돌리잖아. 상담 전화로 기가 쪽쪽 빨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. 그러니까 잘 가르쳐도 뭐 선생이 무섭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컴플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정말 얘는 내가 어떻게 하다 어떻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돈 내고 그냥 맡기는 거야. 그럼 얘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뭐 이런 류로 맡기는 경우도 많고, 그래서 정말 자기 사업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고, 내가 예전에 이제 큰 학원에 강사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장이 좀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었어.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대치동의 그 센터에 내 사무실이 한 10평짜리 사무실이 있다고 쳐. 사무실이 있다고 치면 대치동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에 큰 건물에 한 10평짜리 내 사무실이 있다고 쳐.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갈까? 어느 정도. 옛날 내가 그 시절에 내가 이걸 따져봤어. 그 시절에 따져봤더니 한 보증금 한 4천에 한 월세 한 150 그 정도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계산했어. 그 당시 내가 퍼센티지로 제일 많이 받던 때라서 45%를 받았거든. 45%를 받고 보자, 원장이 나한테 내가 번 거에 45%를 주고 내 대신 이거를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고 내 대신 복사비 이런 거 다 내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 다 내주고 주차 요금 다 내주고 이걸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원장이 별로 가져가는 게 없더라. 원장이 가져가는 게 한 10%에서 20%?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 다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. 그래가지고 아니 원장이 왜 이 학원을 하지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감사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학원을 했으면 그걸 내가 다 커버했어야 되는 거잖아.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이런 걸 다 내가 다 했어야 됐는데 나는 그냥 큰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강사였기에 그 모든 걸 다 원장이 다 해주는 거잖아.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. 그래서 큰 학원 원장도 별로 보면 남는 것도 없고, 그리고 선생들이 정말 많으니까 맨날 여기서 이 일 터지고 저기서 저 일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도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더라고. 내가 내 거를 차리면 이 대치동이 노른자위 땅에 이 10평 넘는 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지.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뭐 내 사무실처럼 뭐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나만의 그 교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감사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. 그런데 그것은 나의 내가 너무 어리고 천진난만하게 생각한 거고, 그 원장님이 맨 처음에는 모든 사무실 하나를 다 보증금 내고 렌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. 그런데도 애들이 이제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, 이게 성공을 한 건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한 3, 4층 뭐 이런 거를
다 이제 학원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. 그러다가 정말 그 건물의 건물주가 이거를 사라고 압박을 가했어. 너네가 학원을 계속하고 싶으면 이 건물을 차라리 사라. 뭐 이러면서 만약에 사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넘긴다.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거든. 그러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를 했어. 이걸 그냥 분양하는 것처럼 해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.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그 원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돈을 주고 은행 대출을 엄청나게 끼고 그 건물을 샀거든. 그러니까 그 건물을 통째로 산 게 아니라 3, 4층 그 정도를 이제 그 건물주한테 이제 분양을 받듯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산 거야. 그래서 그 당시는 그 건물을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불러가지고 막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잖아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게? 야, 한 뭐 10배 이상 올랐지. 10배 이상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돈을 번다는 걸 알았어. 그러니까 선생들이 갖다 주는 그런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분양받은 꼴이 된 거잖아. 그 건물 3, 4층을.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엄청나게 그때 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이제 된 거지. 그래서 정말 어떻게 따져보면 자기 뭐 건물 갖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학원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뭐 렌트 뭐 월세 매달 내고 막 남의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원장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며 요거 한 가지를 그 본인의 학원을 이제 하고 싶은 원장님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내가 남의 학원에 있을 때는 정말 7, 80명, 뭐 100명, 200명 가르칠 수 있어. 왜? 학원에서 나에게 내가 담당하는 그 학년, 그리고 그 레벨에 맞는 애들을 넣어줬기 때문에, 그리고 내가 홍보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.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걔네들을 그렇게 많은 애들도 가르칠 수 있었지만 내가 내 학원을 차렸을 때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뭐 그게 내 몫이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가르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거를 다 커버를 하려니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학원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애들이 들어와 주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의 동네 학원이라서 동네에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는 애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상대로 이걸 할 때 옛날처럼 뭐 100명, 200명 아니면 뭐 7, 80명 이렇게는 들어와도 내가 못 가르친다. 정말 힘들다. 한 30명, 중고생, 중고생까지 껴가지고 그것도 막 이런 거잖아. 고등부 이거 시험 대비할 때 애들 명수 많은 건 별 상관이 없어. 학교하고 학년이 같으면 애들 명수 많은 거 별 상관이 없다고. 별로 안 어려워. 그런데 만약에 고등부 애들이 5명 있는데 5명이 다 학년도 다르고 학교도 달라. 그러면 걔네를 하나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내신을 봐주기로 했어. 이러면 정말 이거는 상골병이 이제 드는 거지. 아무튼,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학원 사업을,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